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8과 1 한국인의 생활 과제 2 논리적인 글쓰기, 본론 쓰기 이 부분입니다. 교재 243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본문 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습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양한 본론 쓰기의 기능들 익히고 또 그 기능들에 맞춰 글쓰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논술문에서의 본론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락이죠. 물론 서론, 본론, 결론 중요하지 않은 단락이 없겠지만요. 본론은 특히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주장에 맞는 근거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단락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기능들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전략들, 본론을 쓰기 위한 다른 다양한 기능들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표현입니다. 먼저 본론을 할 때요, 분석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본론에서 주장을 튼튼하게 만들려다 보면은 분석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럴 때요, 분석한 결과 뒷부분에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해서 분석한 것을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온돌에 대해서 만약에 봤는데요. 그 온돌이 각국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분석해 봤을 때 특히 열 효율 면에서 온돌이 우수하다를 분석해냈어요. 자, 다른 거하고 분석하고 비교했을 때 온돌이 좀 우수해 라는 내용. 자, 분석하기 표현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보면 좋을까요? 네, 각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분석해보면 특히 열 효율 면에서 온돌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도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설명하기입니다. 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본론에서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죠. 자, 설명할 때 주로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뒷부분에 설명할 내용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온돌은 조상의 과학적 슬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를 설명하고 싶어요. 온돌의 가치죠. 자, 말하자면 뒷부분에 붙여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온돌은 조상의 과학적 슬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본론 쓰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될 것 같은데요. 예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주는 것만큼 상대방이 납득 가능하게 상대방에게 명확한 이해를 주는 기술도 없겠죠? 자, 예시하기 할 때요. 예를 들면 등의 뒷부분에다가 예시 붙여주면 되죠? 자, 기와의 곡선에 대해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와 지붕의 선과 처마의 곡선이 한복의 그것과 유사하다 등으로 예 들어주실 수 있겠고요. 각종 다양한 예를 들면 뒷부분에 붙이면 되죠. 자, 5급 때부터 이것은 많이 봐왔던 것이라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비교하기입니다. 자, 두 대상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강조해 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강조하고 싶은 것. 한복은 여인의 몸을 드러나지 않게 감싸 숨김으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입니다. 자, 비교한 대상은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이에요.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이 대부분 여인의 몸의 굴곡을 강조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복은 여인의 굴곡을 감춰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비교하면서 한복의 아름다움 어떻게 강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비교하기 표현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사용해 볼 수 있겠어요. 는 것과는 달리. 자, 그럼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이 대부분 여인의 몸의 굴곡을 강조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한복은 여인의 몸을 드러나지 않게 감싸 숨김으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하기 표현 예문 하나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조하고 싶은 것, 한복은 여인의 몸을 드러나지 않게 감싸 숨김으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를 앞에다 배치하고요. 뒤에 다른 면에서와 비교 대상 넣어주시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이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 뒤에 다시 와과 차이를 보인다 붙여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한복은 여인의 몸을 드러나지 않게 감싸 숨김으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과 차이를 보인다. 자, 이렇게 기능 표현들 살펴봤고요. 자, 교재 244쪽. 자, 지금부터 읽기 본문 통해서 본문의 다양한 기능들 살펴보고 본문 쓰기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먼저 서론 봐주시면요. 자, 서론에서 온돌의 정의가 나왔죠? 자, 온돌이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 부분, 한국인이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전통 난방장치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온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주제 대상을 마지막에 밝혔는데 그 전에 온돌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 방법 어떤 거 사용해줬죠? 네, 난방장치로 인간이 혹독한 추위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자, 그중 온돌은 한국의 난방장치이다. 뭐 이런 논리죠. 자, 먼저 자연에서 인간은 약한데 자, 그래서 자연 환경으로부터 인간은 무언가를 개발해서 어쨌든 자기 몸을 지켜야 하는데 추운 혹독한 날씨에 견디기 위해 난방을 개발했고 한국인의 난방이 온돌이다로 도입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결론은 마지막이죠. 자, 다음부터가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할 본론입니다. 자, 온돌은 어떤 난방장치라고 했죠? 네, 아궁이에 불을 때 열기가 방 밑을 지나게 해서 방바닥 전체를 덮이는 난방장치라고 했습니다. 자, 온돌이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난방으로서의 과학적 우수함을 드러낸다고 했는데요. 네, 과학적 우수함을 드러내는 점은 뭐라고 했죠? 네, 앞부분 살펴주시면 되죠. 전도에 의한 난방 외에 복사 난방과 대류 난방을 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라는 거 뭐죠? 네, 전달하는 거죠. 자, 이런 열 전달에 의한 난방 외에 자, 복사 난방과 대류 난방을 겸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복사 난방 방법, 대류 난방 방법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복사 난방은 어떠한 난방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한자어휘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복사열은 말 그대로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이죠. 벽, 천장, 바닥 등에 관을 설치하고 그 관에 더운 물이나 증기를 보내서 그 표면에서 나오는 열로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법이죠. 자, 대류 난방은 뭔가요? 방열기에서 가열된 공기가 이동하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법이죠. 자, 온돌은 복사 난방과 대류 난방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먼저 경제적인 이유. 자, 온돌의 바닥재로 뭐가 사용된다고 했죠? 네, 바로 돌이죠. 자, 돌의 장점은요? 네, 공기에 비해서 오랫동안 열을 머물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열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의 장점, 결국에 경제적이다라는 거죠. 열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난방을 하고 다시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이지 않죠. 자, 다음은 온돌의 위생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온돌이 위생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바닥의 진흙으로 인한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때문이고요. 두 번째,
불을 뗄 때 나오는 연기가 방바닥을 지나서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온돌의 가치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자, 온돌의 가치 뭐라고 했죠? 한국인의 슬기와 지혜를 보여주는 과학적 산물이며 최근 세계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온돌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본론 쓰기의 방법은요. 예시학이죠.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상하이의 신축 고급 아파트, 또 서양에서도 보일러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로 온돌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예를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읽기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온돌은 무엇입니까? 아궁이에 불을 때 열기가 방 밑을 지나게 해서 방바닥 전체를 덮이는 한국 민족만이 가진 독특한 난방 방식으로 전도에 의한 난방 외에 복사 난방과 대류 난방을 겸하고 있다는 난방 장치. 2. 온돌의 두 가지 우수한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경제성이었고 두 번째 위생이었습니다. 자, 경제성이 드러난 부분은요. 공기가 아닌 돌을 덮여 난방함으로써 열을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고 했고요. 자, 위생적인 부분은 진흙이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불을 뗄 때 나오는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 방 안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위 글에서 다음의 기능 표현이 쓰인 문장을 찾으십시오. 먼저 정의하기. 온돌이란 부분이었죠. 온돌이란 아궁이에 불을 때 열기가 방 밑을 지나게 해서 방바닥 전체를 덮이는 난방장치를 말한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의하기였고요. 자, 분석하기 쓰인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는 한국 민족만이 가진 독특한 난방 방식으로서 그 난방의 방식을 분석해 보면 이 뒷부분이 분석하기죠. 온돌은 전도에 의한 난방 외에 복사 난방과 대류 난방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하기는요. 달궈진 돌이 열을 방출해 불을 떼지 않는 시간에도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말하자면 자연 습도 조절 기능을 가진 것이다. 온돌의 위생적인 부분 이야기하면서 나온 표현이죠. 자, 그 외 비교하기 부분이요. 또한 벽난로와 같은 직접 가열식 난방이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온돌은 불을 뗄 때 나오는 연기가 방바닥을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뭐뭐 하는 것과는 달리 비교하기 표현이었죠. 자, 그리고 예시하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뒷부분이었죠. 예를 들어 중국 상하이에 신축 중인 고급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식 온돌 설치를 계획 중이고 라디에이터에 익숙한 서양인들도 한국식 보일러 설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예시하기 부분이었습니다. 4. 다음 표를 이용하여 이 글의 개요를 정리해 보십시오. 자, 주제는 온돌이죠. 자, 서론으로는 다양한 난방법 중에 하나, 온돌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자, 본론 정리해보자 하면, 본론 첫 번째 온돌의 정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온돌의 우수성에 대해 했었죠. 자, 그 우수성으로는 두 가지, 경제성, 단열재로 돌을 사용해 오랫동안 열을 유지한다가 있었고, 두 번째 위생에 대한 것, 진흙이 자동 습도 조절을 하며 불을 떼고 난 후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게 해 방 안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온돌의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글 마무리하고 있었죠. 자, 결론은 아직입니다. 기다리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결론 쓰기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2번.
다음은 한국인의 식생활 김치의 서론입니다. 자, 또 다른 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김치가 중요하다라는 게 앞부분에 계속 나오고요. 자,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 쓴다고 했죠? 본론에서 쓸 내용들을 서론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김치의 역사와 효능, 김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했죠? 자, 이 내용 바탕으로 2번, 다음은 한국인의 식생활 김치의 본론을 쓰기 위한 개요입니다.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이 본론에 대한 개요를 완성해 볼 수 있겠죠? 자, 아까 앞부분에서 김치의 역사와 효능, 종류에 대해 살펴본다고 했죠? 자, 첫 번째 1번, 한자어 침체, 채소를 절인다는 뜻. 삼국시대 이전부터 역사 용어 나왔어요. 네, 김치의 역사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효식품 항암 효과. 암을 억제하는 효과죠? 저칼로리 식품, 비만 억제. 김치의 효능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김치의 종류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본론 기술해 볼 건데요. 3. 위의 내용 외에 본론에 더 쓰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앞서 본 온돌과 같이 마지막 부분으로 김치의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리스의 요거트, 일본의 나또와 함께 김치가 세계 3대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권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서양권에서도 한국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 마지막에 김치의 세계화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4. 위의 표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식생활 김치의 본론을 써보십시오. 먼저 김치의 역사에 대해서 분석하기 표현 사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치의 유래인 침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의 유래는 김치를 절인다는 뜻의 한자어인 침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분석하기 표현 여기에서 사용해 볼게요. 자, 고문원에 의하면 뒷부분에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었다. 이것을 분석해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조선 중기에 와서 고추가 전해지며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를 버무려 먹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전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로 고문원을 분석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문원에 의하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중기에 와서 고추가 전해지며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를 버무려 먹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전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다음 설명하기 사용해서 김치의 효능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치의 두 가지 기능 밝혀볼게요. 김치의 효능은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크게는 발효식품으로서의 기능과 저칼로리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대표 기능으로 들 수 있다. 자,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몸속에 필요한 유익균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때문에 면역력, 자,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항암 효과도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소개해 볼게요. 먼저 발효식품으로서의 가치.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몸속 필요한 유익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항암 효과도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다. 자, 또한 다음 기능 소개해 볼게요. 김치는 야채만을 사용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 뒤에 설명하기 붙여보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뒷부분에 구체적인 설명 넣어볼게요.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 억제 효과로 미용 및 건강상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자, 다음은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예시하기 사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김치는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자, 우리 개요 작성했던 문장 그대로 넣어볼게요. 계절별, 지역별, 재료별로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으며 최근 다양한 조리법의 개발로 그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뒷부분에 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여름김치, 또 겨울김치가 따로 있죠. 자, 여름김치는 시원한 국물을 떠먹을 수 있는 물김치가 있고요. 자, 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채소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에 확 추워지기 전에 많은 양의 김치를 한 번에 해서 땅에 묻어놓고 봄까지 꺼내 먹는 김장김치가 있죠. 김장김치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김장김치를 오래 묵혀서 좀 시게 먹는 김치였어요. 이런 걸로 김치찌개 끓이거나 갈비찜 같은 거 해먹으면 되게 맛있죠. 자, 그런 김치 묵은지라고 하죠. 종류 굉장히 다양하죠. 계절별로 또 얼만큼 묵혔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또 여수 지역, 자, 여수라고 하면 전라도 지역 말하는 거죠. 자, 여수 지역의 갓김치가 유명하고요. 자, 갓이라고 하면 지혜차이 말하는 거죠, 중국에. 네, 그 야채로도 김치를 만듭니다. 자, 여수의 갓김치가 유명하고 또 통영 지역은 부산하고 가까운 항구 도시거든요. 자, 통영 같은 경우는 굴이 유명하기 때문에 굴김치가 또 유명하고요. 자, 제주도에는 유채꽃, 요차이가 유명하죠. 자, 유채로도 김치를 만듭니다. 제주도의 유채김치. 자, 이런 다양한 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여름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물김치가 있으며 겨울에는 추운 날씨의 특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땅속에 묻어놓고 봄까지 꺼내 먹는 김장김치가 있고 김장김치를 오래 묵혔다가 좀 시게 먹는 묵은지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한 여수 지역의 갓김치, 통영 지역의 굴김치, 제주 지역의 유채김치 등은 지역에 따른 다양한 김치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치의 세계화를 비교하기 기능 사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슬기와 지혜를 보여주는 과학적 산물이며 나아가 최근에는 그리스의 요거트, 일본의 나토와 함께 세계의 3대 건강식품으로 꼽히며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레스토랑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김치를 주 재료로 한 메뉴가 인기라고 한다.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김치 본연의 맛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는 것과는 달리 비교 표현 사용해서 서양과 비교해 볼게요. 서양에서는 조금 더 덜 맵고 저염식으로 제조한 김치가 인기라 한다. 전 세계인이 빠져든 맛 김치의 세계화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자, 마지막 5번. 여러분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글의 개요를 만들고 서론과 본론을 써보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중국은 워낙에 지역별로 대표 요리도 굉장히 많죠? 자,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8과 2항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